여러분들은 세뇌를 믿으십니까? 세뇌? 중국의 중화사상 같은 건가? 정도로만, 아니면 대부분 에이, 바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세뇌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마 이건 NO!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실제로 국가 규모의 대규모 세뇌 실험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번 영상에서는 세뇌가 정말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된 국가 규모의 잔혹한 인체 실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마의 구멍.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날 무렵 미국은 독일의 바이네른까지 진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국은 악마의 구멍이라 불리는 동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구멍을 조사하다 보니 나치 독일의 공식 서류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이 서류에서는 나치 독일과 일본이 수용소의 포로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해도 되나 싶은 비인간적인 실험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인체 실험이죠. 이 인체 실험 중에서는 냉동 인간을 만들기 위한 실험, 사람의 해부, 환각제 약물을 사용한 실험, 정말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닌 실험들이 대거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꽤나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죠. 특히 당시 나치 독일의 기술은 세계 최고인 수준이었고 그 과학기술을 원하던 미국, 과학자들도 빼돌리고 있던 미국에게는 정말 좋은 자료, 탐나는 자료였습니다. 여기서 얻은 자료들은 훗날 로켓의 개발, 핵병기의 개발, 생물병기의 개발 등 여러 기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치 독일의 악마의 구멍에서 빼돌린 자료 중 특정 자료에 크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미국. 미국이 흥미를 느낀 자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며 세뇌겠지 뭐. 네, 좀 더 자세히는 스파이의 신문, 스파이에게 자백을 유도하는 마인드 컨트롤 기술, 즉 정신지배 기술이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 미국 정부는 이 기술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통해서 비밀스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 1951년 8월 20일 미국은 가장 처음 체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 아티초코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확장되면서 52개의 프로젝트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953년에 실행된 MK 울트라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했듯 정말로 이런 세뇌가 가능한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시기는 한창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은 소련, 중국, 북한 요원들이 이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에게 세뇌를 하지 않을까, 잡혔었던 포로들 대상으로 세뇌를 걸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미국 병사들 중에서 포로로 잡혔던 몇몇은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겁에 질려서 그동안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혀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이 자료의 발견과 맞물려서 세뇌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한 것이죠. 물론 이런 의심은 연구의 처음 목적이었지만 점점 연구가 진행이 됨에 따라 조금씩 변질됩니다.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세뇌에 성공한다면 감정과 도덕이 얽매이지 않는 오직 임무만 충실하게 실행하는 냉혹한 스파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이든 어떠한 이유든 살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암살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미국은 세뇌 기술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 이 실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실험 대상이 사람인 만큼 꾸준한 실험 대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CIA의 직원, 군인, 의사, 임산부, 정신과 환자 모두가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에게는 실험에 참가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 라며 사람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실험의 위험성을 설명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해도 되냐? 동의조차 묻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기에 위험성은 당연히 설명해주지 않았겠죠. 이런 피해자는 실험 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학자들 역시 속였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은 환각제에 대한 연구를 하라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정부가 왜 지원해주는지 설명해주지 않아 자기가 왜 연구를 하는지 모르고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자기가 뭘 연구하는지 모르고 연구를 한다니. 월급쟁이랑 똑같지 뭐. 너도 왜 일하는지 모르고 일하잖아. 그렇네. 그럼 어떤 실험을 했을까? 참 다양한 잔인한 실험이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축 중 한 명, 세계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도널드 이엔 캐메런이 했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캐메런은 사이킥 드라이빙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이킥 드라이빙은 CIA가 굉장히 흥미롭게 여겼죠. CIA는 캐메런의 이 사이킥 드라이빙이 세뇌에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럼 사이킥 드라이빙은 무엇이었을까요? 1950년대, 1960년대에서 유명했던 환자가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특정 음성을 틀어주는 정신과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뇌에 쓰였을까요? 카메론 박사가 행한 실험을 보자면 첫 번째, 환자의 뇌를 백지 상태로 만든다. 두 번째, 그 후 새로운 약물을 투여하여 혼수 상태로 만든다. 세 번째,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들려준다. 실험자에게 77일간 연속으로 LSD를 복용시킵니다. 이것으로 실험자의 의식을 현실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최대 100회 정도 전기 쇼크를 고전압 전류를 실험자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을 2에서 3주 동안 반복하면 인간의 뇌는 강제로 식물 인간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몇 달 동안 약물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실험자의 인격이나 기억이 전부 없어진다고 하네요. 이때 같은 문장만 계속 반복하는 테이프를 들려줍니다. 만약 환자가 듣는 것을 거부한다면 환자에게 스피커가 달린 미식축구 헬멧을 착용시켰습니다. 환자는 싫어도 소리를 들어야 했죠. 이런 3단계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이전의 기억이 전부 날아가 버려 가족의 얼굴, 친구의 얼굴은 당연히 있고 더 심한 경우는 말하는 방법이나 걷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카메론 박사는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울 수 있으며 이렇게 날려버린 텅 빈 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격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결과.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은 무엇이라도 얻는 것에 성공했을까요? 이런 행동은 인간이 해서 안 될 일이라 그런지 당연히 이 실험은 대실패를 해버립니다. 실험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유아퇴행해버려서 앞서 말한 것처럼 걷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옷을 입는 것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에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 실험자들은 일상생활에 돌아가기 힘들었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프로젝트의 발각. 이런 비인도적인 프로젝트는 결국 1973년에 중단됩니다. 당시 미국의 사회를 보면 전쟁이 끝난 여파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여러 도시전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전설 중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세뇌하려 한다 라는 말도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믿어? 바보 아니야? 세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물으면 2021년인 지금도 머리에 물음표를 띄우실 분이 많겠죠. 당시도
국가에서 국민을 세뇌시킨다는 일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에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도시전설이지 뭐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명 신문사인 뉴욕타임즈가 1974년 정부 주도의 세뇌 실험이 진짜 있었다 대대적으로 폭로하면서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뭐라고? 그 도시전설이 진짜였어? 그리고 이때 미국 정부의 말에 의하면 44개의 대학, 12개의 병원, 3개의 형무소에서 실험을 했었고 수만 명의 시민이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런 실험의 피해자가 미국 정부에게 집단 소송까지 합니다. 결국 이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시전설에 가까운 이 실험은 또 다른 도시전설을 낳았습니다. 실험은 성공했고 이 세뇌 기술은 지금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폭 테러범이 자폭을 할 수 있는 것은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죠. 뭐 전혀 믿기진 않지만 혹시 나중에 이거 진짜임? 이 사건처럼 터질지도 모르겠네요. 프로젝트의 여파 1975년에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공개합니다. 1973년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는 당시 CIA 장관이었던 리차드 헬름스가 프로젝트의 관련 문서를 전부 파기하라 명령했고 남겨져 있던 수만 장의 자료들이 전부 파기되었다 라고 말이죠. 오, 실험을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지? 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는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안 좋은 이미지를 그나마 좋은 이미지로 남기려는 계획이었죠. 앞서 말했듯 이렇게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사전 동의 없이 실험체로 사용된 사람들은 대규모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CIA가 대부분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파괴했기에 아마도 본인이 실험 대상이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피해자가 발견되고 피해 보상 소송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